네, 안녕하세요. 그냥의 TV의 류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영상 촬영을 하는 거는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물론 얼굴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분들께 어떤 정보를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요. 물 한 모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 정확한 정보들과 함께 요즘 부동산의 어떤 그런 뉴스들이라든지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자주 좀 영상을 촬영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돌아가는 이 부동산 시장과 상황, 정책들이 너무나 탁상 행정, 탁상 공론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도 너무나 비대칭적으로 왜곡이 돼서 어, 매스미디어, 뉴스, 신문, 인터넷 뉴스 등등에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고 그 뉴스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잘 잡아드릴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영상을 종종 찍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께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축 아파트가 더 이상 신축 아파트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지금 정보와 어떤 인사이트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인데 신축 아파트가 아니다? 굉장히 좀 역설적이고 반어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게끔 하는 주제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신축 아파트가 아닌 꼴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평당 1억을 호가하는 강남의 유명 대단지 아파트들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겨울철에 결로 현상이 너무나 심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든지 갑자기 거실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거실 창호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깨져버린다든지 아니면 TV 아트월에 붙어 있는 타일들이 마치 점박이처럼 굉장히 조합한 타일들이 부착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강마루가 색깔이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전부 평당 1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위치는 전부 강남 지역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아파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동의 대가와 함께 그리고 엄청난 대출을 끼고 막 입주를 하셨는데 내 눈앞에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으시죠? 그쵸, 너무나 황당하죠. 일단 황당하고 내 돈이 내가 산 이 금액대에 이 돈이 정말 정당한 대가가 맞는지 의심이 들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축 아파트가 과거 예전에 정말 잠 못 자면서 입주를 하는 날짜, 이사를 하는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어떤 하자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그 입주를 하는 날, 이사를 하는 날이 굉장히 불안한 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까요? 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역시나 높은 원자재 값 및 인건비의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조합이 꾸려진 조합의 대단지 아파트라고 한다면 추가 분담금을 시공사에서는 요구를 할 테고요. 조합원들은 당연히 그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또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지연이 되고 공기가 지연이 되면 당연히 건설비는 상승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자재들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 우리 100%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기술공들이 요즘은 또 아니잖아요. 한 건설업체에서 근로를 하는 어떤 분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상당수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A를 제시했는데 B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파트의 품질이 굉장히 저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다시 예전과 같이 90년도 뭐 이때와 같이 우리 젊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건설업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그 인력들이 다시 증가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신축 아파트가 아닌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고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문제를 막상 찾게 되면 이제 아주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간 낭비와 정신 낭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신축 아파트가 더 이상 신축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정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고 여쭤본다면, 이제 집을 매매를 한다, 실거주를 하는 내 첫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런 주제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분양권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요. 특히 조합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가 시작되고 2년이 조금 넘은 그런 신축급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아주 자세히 임장을 하시면서 들여다보시길 추천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2년 차까지가 아주 중대한 하자보수 또는 많은 하자보수의 보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자 부분들을 임차인이든 아니면 실거주로 살고 계시는 집주인이든 간에 열심히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해서 보수를 받게 되죠. 2년 차가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하자 부분들은 당연히 정상화되겠죠. 잡혀 있을 겁니다. 자, 즉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신축 아파트의 기준은 2년차 하자 보수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완료가 된 대단지 아파트, 입지 좋은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진정한 신축 아파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년차가 지나게 되면 이제는 새집 증후군도 완벽히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름을 적어도 2번에서 3번을 겪으면서 세대 내 환기가 완벽하게 됐고 2년차 하자 보수까지 완벽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 시대에서 말하는 신축 아파트는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약 2년이 지난 새집 증후군도 완벽히 정리가 되고 세대 내 또는 공용부 포함된 하자 보수까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정리가 된 입지가 좋은 대단지 아파트가 정말 이제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강력하게 지금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가 더 이상 신축 아파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제 배경으로 보이는 이 아파트는 2년이 조금 넘은, 제가 과거에 임장 영상을 열심히 찍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실제 매매를 해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 거실 모습입니다. 너무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편합니다. 그리고 전혀 하자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년 동안 실거주를 하고 있었던 이 집 주인분께서 본인 집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의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하자일 거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자 보수 체크를 해서 하자를 전부 다 완벽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혀 어떤 불쾌한 어떤 그런 새집 증후군의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공용부 하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1년, 2년 동안 그런 공용부의 하자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100%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 좋고 쾌적하다라는 겁니다. 2년이 지났지만 신축급이라는 거예요. 신축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요즘 뉴스에 한창 나오고 있는 그런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을 입주를 했는데 거실에 창호가 깨지고
겨울철에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어요. 결로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봐야 되는 TV 속 아트월이 마치 먹는 것처럼 얼룩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야 될 침실에 깔려있는 강마루가 색깔이 달라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겠죠. 그리고 하자 보수는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하자 보수를 해주시는 그 기술자분들이 과연 정말 기술자일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기술자들이 건설 현장에 너무나 없는 이 와중에 과연 하자 보수를 위해 그런 고급 인력들을 투입을 할까? 오히려 하자 보수를 받고 나서 더 잘못됐다라는 후기들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단순히 하자 보수가 내 생각대로 완벽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한 주, 한 달이 너무나 스트레스고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사회 초년생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지금 요즘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신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많은 청년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40, 50대 우리 어르신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생각을 달리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더 이상 신축 아파트가 아닌 지금의 이 시대에서 앞으로 개선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건 사고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유능한 대통령님께서도 법을 만드셨잖아요. 이제 신축 아파트들에 있어서 층간 소음을 어느 정도는 차단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공법을 만들어라. 또는 그 자재들을 써라.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인허가 및 준공 승인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평당 공사비, 건축비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분양가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기는 빨라질까요? 더 늦어질까요? 공기는 더 늦어지게 됩니다.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들의 분담금 또는 분담금이 아닌 분양권을 사게 된다. 또는 준공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된다. 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내야 될 매매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신축 아파트의 어떤 질은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구조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원하시고 신축급 아파트를 찾으신다면 정말 신축 아파트를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년이 조금 넘은 3년 미만의 하자보수가 완료가 완벽히 된 그런 입지가 좋은 대단지 아파트를 열심히 발품을 파시면서 임장을 하셔서 실제 실내에 그 해당 호수에 또는 해당 동 호수를 아주 꼼꼼히 양해를 구해서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으시고요. 영상도 찍으시면서 하자보수는 2년차 하자보수는 어떤 부분이었고 그 보수가 어떻게 됐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양해를 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기록을 하시면서 원하는 지역에 2에서 3년 차가 된 아파트들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제가 2024년 1월 달에 정의를 내리는 신축 아파트의 정의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실루엣을 공개하고 첫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발로 뛰고 피부로 경험하고 내 돈을 내서 입주를 하고 제가 지금 이제 2달이 조금 넘었어요. 이곳에서 거주를 한지. 제가 피부로 느낀 이 생생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생각과 보는 눈,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새 집은 신축 아파트가 아닌 시대가 됐다. 이 부분이 핵심 사항이 되겠고요. 2년이 막 넘은 그리고 3년 미만의 그런 아파트 입지가 좋아야 되고요.
1000세대 이상의 저는 대단지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혼부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 아파트 단지 도보로 통학을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는지 없는지까지 체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새 집에서의 대단지 아파트에서의 라이프가 굉장히 스트레스 없고 하자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영상의 댓글로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당연히 생각의 다양성이 공존하고 그것이 토론되고 토론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고 발전이 돼야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나 당신의 영상을 봤는데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이래. 뭐 이런 저의 반대되는 그런 댓글들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댓글도 좋으니까요.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목표가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한번 달성을 해보자 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주제, 신축 아파트는 더 이상 신축 아파트가 아니다 라는 이 첫 번째 영상이 여러분들께 지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이런 정보와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께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21분 55초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쇼츠로도 중요한 부분들을 잘라서 한번 시간이 되면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바쁘신 분들은 쇼츠로도 좀 제 인사이트들을 많이 챙겨봐 주시고 주말이나 뭐 퇴근 이후에 넉넉한 시간이 있으시다면 딱 20분 투자하셔서 제 영상, 제 목소리, 제 정보들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 전에 여러분들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제 목소리만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틀어놓고 주무셔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경제 관련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틀어놓고 그냥 잡니다. 네. 그래도 다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안심도 됩니다. 아, 내가 오늘도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공부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당 영상 23분이 막 지나고 있는데 보기 좀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자기 전에 그냥 플레이 눌러놓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주무셔보세요. 어쩌면 불면증에 빠진 여러분들이 이 제 영상과 제 목소리로 인해서 아주 숙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냥의 TV의 리바였고요. 앞으로 자주 좀 이런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